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미넌스 수치가 떨어지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알트코인 점유율이 너무 높다면서 거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초치는 멘트를 즉각적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알트코인 관련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리플 측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모습입니다. 앞서 SEC는 리플 사내 메신저 슬랙 메시지 100만 건을 검수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메시지 수를 특정하지 않고 가능한 늘려라 이런 취지로 명령을 한 것인데 어떤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SEC의 경우에도 일패가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SEC 직원들의 XRP 거래 관련 내부 문건 제출을 명령한 상황인데 이미 XRP가 보유 금지 증권 목록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 유출돼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SEC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인데 이 부분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라쿠텐이 운영하는 라쿠텐 월렛이 조만간 XRP 마진 거래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코인베이스 재팬 상장 역시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겠냐 이런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XRP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들과 더불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5만 달러 문을 두드리며 지지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5만 달러에서 5만 1000달러 주변에 자리한 강력한 저항만 뚫어내면 5만 5천 달러까지 추가 랠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4시간봉 RSI가 과매수 영역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저항선 돌파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앞선 5만 달러 지지 실패를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 수준으로 8월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에게 힘이 쏠리면서 일부 알트코인들은 강한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이다와 솔라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다는 3달러 고지에 올라서는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했는데 2021년 들어서만 이미 15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더리움 킬러라는 평을 받으면서 NFT와 디파이의 기대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솔라나 역시 눈부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오디우스가 솔라나 NFT와 연결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급등 이후에 또다시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시세를 받으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끌어올리자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라는 듯이 JP모건은 알트코인에 거품이 꼈다라면서 대놓고 버블 경고에 나섰습니다. 유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JP모건은 최근 알트코인 시즌이 시장 거품의 징조이다. 현재 상승세는 기술적 요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 주도 열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난 5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까지 하락한 뒤에 큰 조정이 있었다. 2018년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3%까지 하락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져서 큰 조정이 온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폭락을 하게 된 것인데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놀라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조만간 알트코인 펀드 출시를 앞두고 알트코인 시세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 알트코인 거품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품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리플 측에게 의문의 일패가 안겨졌습니다. SEC가 리플의 사내 메신저인 슬랙 메시지 100만 건을 검수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사라 네퍼 판사는 리플 측의 기업용 메신저 슬랙에 관해서 검색 가능한 메시지 수를 늘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은 SEC가 선정한 관리인 22명을 통해서 슬랙 메시지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내 메신저 메시지에는 대외비 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동안 리플 측은 부담스러운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슬랙 메시지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서도 SEC의 요구는 매우 부적절하며 수용하기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시지 수집을 위해서 100만 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집 기간에만 3주 정도가 걸려서 소송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그만큼 내부 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이 SEC가 요구한 100만 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검색 가능한 메시지 수를 늘려라, 이 정도 수준의 명령을 내리면서 3주 동안 100만 달러를 들여서 메시지 100만 건을 취합해라, 이런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8월 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였다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SEC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밸런스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EC는 이미 확정된 1패 공식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플 측이 요구한 SEC 직원의 XRP 거래와 관련한 내부 지침 규정 등에 대한 문서 제출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SEC의 제출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SEC의 보유금지 증권 목록에 XRP가 이름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내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상태입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제출할 수 있는 XRP 거래 금지 관련 문서나 정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SEC로서는 결정적인 패배 하나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사라 네번 판사가 리플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도 리플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며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디블 크립토는 트위터를 통해서 XRP가 1.25달러 부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5달러에서 1.6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을 XRP 역시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야슈골라는 가격 움직임을 따라서 상승하는 통합 패턴을 의미하는 불 플래그가 형성됐다면서 하강 추세선의 저항을 넘어서 강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 플래그 패턴에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에 다음 목표가는 1.51달러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다소 어지러운 모습도 존재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일본의 아마존, 라쿠텐이 운영하는 라쿠텐 월렛이 XRP 마진 거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AMB 크립토 보도 내용을 보면 라쿠텐은 유동성이 확보되고 고객에게 안정적인 가격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9월 8일부터 XRP 마진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SEC가 소송을 제기한 뒤에 XRP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9개월 만에 부활시킨 겁니다. 라쿠텐에서 다시 XRP 마진 거래를 진행한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건 코인베이스 재팬 상장 신호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라쿠텐은 유동성이 확보됐다, 이런 점을 대놓고 밝혔는데 그만큼 일본 내에서 XRP가 인기 종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코인베이스 재팬이 오픈한 뒤에 꾸준히 XRP 상장 요청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다음 수순은 코인베이스 재팬 상장 이후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면 코인베이스 미국 상장 등의 로드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XRP가 $5 간다, 뭐 $10 간다 이런 다소 비현실적인 수준의 폭등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만약 코인베이스 미국 재상장까지 현실화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수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라쿠텐 이슈가 이런 로드맵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최근 도치코인 재단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이런 그의 모습을 두고 분명히 뭔가 이더리움과 도치코인 협업 이슈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테린이 이번에는 도치코인이 이더리움 코드를 이용해서 지분 증명 방식 POS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도치코인 예찬에 여념이 없는 3에로우스 캐피털 CEO 수주가 도치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의 협력 아이디어가 뭐냐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비탈릭 부테린은 개인적으로 나는 도치가 조만간 이더리움 코드를 사용해서 POS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업 증명 방식으로 발행되는 연간 50억 개 도치코인을 발행 취소하지 말고 좋은 곳에 쓰자는 제안도 했다. 도치코인을 공공 목적을 위한 탈중앙 자율 조직 다오 같은 곳에 투자라고 제안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오는 이사회 등 중앙 조직 없이 참여자들이 정해진 스마트 계약의 지분에 따라서 투표를 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자율 조직을 의미하는데, 부테린은 이 같은 조직은 탐욕스럽지 않은 도치코인의 건전한 정신과도 잘 어울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고 통화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보면 라가르드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화폐 행세를 하고 있지만 화폐는 아니다. 따라서 금융 분야와 규제 분야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자산으로 간주한다. 같은 논리로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자산으로 간주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인 척하지만 사실 실물 통화와 연동되기 때문에 완전히 규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얼핏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하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는 점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산으로서 인정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으로만 보면서 자산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발언이 왜 나오는 것인지 생각을 좀 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와 정보 수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2021년 가을학기 과목으로 디파이 관련 온라인 과목을 열었는데 전 세계에서 1,700명이 등록해서 수강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더 배우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분야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무크를 통해서도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나 돈 안 들이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공지사항 부분에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